그때 저는 9살 정도였고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학교 견학 수업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보호구역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을 것이고 그들은 때로는 나무잎을 모으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지도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쯤이었던 것 같아. 아시다시피 70년대 후반쯤이었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소규모 그룹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감독이 없었거든요. 둘 다요. 거기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였지만 우리는 그냥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방식대로. 어쩌다 보니 벼랑 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높은 그 하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 정도가 충분히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즉시 사망했을 것이다. 낙하 높이 자체보다는 제가 시작했을 때 추락하면서 내 몸은 공중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것은 마치 공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불빛은 하나도 못 봤어요. 터널도 못 봤고요. 어떤 생명체도 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공허감, 완전함, 무우. 그리고 마냥 내가 처한 상황대로 계속해서 추락했다. 내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힐 뻔했다. 바닥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면 나는 죽을 거야. 그건 전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싶다면,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또한 대신 계속 진행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제게는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그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징후라도 보여주지 마세요, 선택.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전반에 걸친 회고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출생부터 9세까지. 그리고 그것은 제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말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나는 9년의 삶을 보았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요. 나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계속 이어가자.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나니 내 몸은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몸, 시간은 다시 시작되었고 추락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것과 함께 착륙하는 대신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무릎으로 착지했다. 바위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내 도움을 받아 절뚝거리며 나가는 중 반 친구들. 나는 거기에 가야 했던 게 기억난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그 후 저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아시다시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게 어떤 답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너 지금 지어낸 얘기잖아. 또는 그 외에 어떤 말이든. 정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그냥 멈출 거예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는 이 을 제외하고 저는 이런 배경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라면 그때까지는, 확실히 때가 되면 멈췄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제게 있어서의 경험 시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었고, 내가 경험한 우수, 내가 그 공간에 있었을 때 시간이 멈춘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일종의 위수유라는 개념과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이 가장 이상했어요. 문제는 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게 이유예요. 이것 경험은 임사체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듣는 경험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어른이 되면서 저는 의료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한 것 도대체 무엇이?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떠나는 건가요? 그리고 때때로 저는 혹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아마도 당신은 곧 당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저는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설명하세요. 당신은 행복과 사랑의 이 느낌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제 경우는 좀 달랐어요. 그것은 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의 과도기적인 상태와 같다. 내가 만약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는 내 삶에서 계속 이어가지 않았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듣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임사체험이죠. 하지만 당시 제가 경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중립. 나는 고통을 느꼈다. 넘어진 후에는 그랬지만 내가 내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추락이 일어난 짧은 순간 계속해서 나는 완전한 감각을 느꼈다. 평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회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심지어 9살 때에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9년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그 부분은 언제나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럼 그것의 가장 특이한 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시간 정지 부분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나는 모두 봤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경험을 단 한순간에. 9명밖에 안 돼서 별거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제게는. 그것 또한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종의 중립성,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는 것 반면에 아시다시피 어떤 것은 훌륭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마치 올해서 비롯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측면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은 있었지만 그게 나였다는 건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는 이건 약간 그런 종류의 것이었나요? 분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그 이별은 끝났고 나는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느꼈어요. 내가 넘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기억해. 근처라는 주제에 관해서 죽을 뻔한 경험. 그건 정말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들 말이에요. 제 생각엔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연구가 시작되긴 했지만 나는 그걸 알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까지는 아니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간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심지어 언급까지 됐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용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어떤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네가 있을 땐 좀 더 쉬웠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때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소생했고 그들이 보았다고 말했다 뭔가요.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 경력 중에 가끔씩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의 간호사인 저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이었든 아니든 편안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임사체험들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저는 항상 어른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만약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항상 보세요. 저는 책은 거의 읽지 않았어요. 내가 아마도 내 인생 후반기에 거의 내 인생에서 40대 이상하네.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었어. 나이가 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때때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대화에 끼어들었고 나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건 바로 그거예요. 흥미롭네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건 항상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들은 나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약간 늦은 감이 잡히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40대와 50대 초반이었어요.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요. 각성.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시점까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중환자실 간호사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파란색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경험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제가 겪었던 그 경험처럼요. 내가 그랬을 때 그것은 나에게 이롭지 않았다. 어린아이였다. 그것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저는 그걸 제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엔 그게 바로 재생되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가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요. 그 이전에 제 삶은 죽을 뻔한 경험은 꽤 70년대 아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전형적인 모습이죠. 당신은 많은 독립성을 누렸고 당신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감독 없이 지내셨지요. 널 풀어줬더니 넌 가서 놀았지. 바깥에 많이 있었고 그냥 있어야만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갔습니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어린 시절, 아시다시피 가족과 형제자매. 나는 학교가 좋았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네, 저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아이였고 나는 그 행복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 경험 후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느껴져 그것 어린 시절의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남겨진 것들과 남겨진 것들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제가 겪었던 일들에 함께했고 그것은 내 성격이 어떤지 알기 어려웠다. 제가 훨씬 어렸을 때처럼요. 자신을 기억하기 어렵다. 그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10대가 되었을 때 성인, 저는 언제나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느긋한 성격. 나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제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을 붙이지 않았어. 나는 정을 붙이지 않았어. 많이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나 자신과 내 대한 감각,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죠. 조금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 깨달았다. 저것 흔하지 않았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저도 80년대와 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요. 보낸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다 그 경험에 영향을 받았고 저것 경험, 일종의 중립 그리고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동시에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몸매가 잡히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내 성격 약간 그런 쪽으로요.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떠났을 때 촉발됐어요. 간호사에서 음악계로 전향하다 제가 늦은 나이에 할 기회를 얻게 된 일입니다. 40대.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이러한 종류의 영적 각성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갖고 싶긴 한데 아시다시피 저는 경험이 풍부한 이 행사에서 저는 탭을 했어요. 두개골 밑부분에 감각이 느껴지고 내 머릿속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건 마치 일종의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 사람들이 다운로드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갑작스러운 영성주의의 도입.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는 그건? 이라고 말한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일을 겪었군요.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상황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나타나는 건 괜찮다. 그래서 그 경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를 통해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경험. 그리고 나는 세돈에 가게 되었고 소용돌이. 그리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아주 큰 소용돌이를 경험했다. 특이한 경험이었고 결국에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나의 더 높은 의식을 구현하며 수년간의 통합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거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절을 거쳐 나온 것들, 저는 경험 없이도 잘 지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일이 어떤 이유로든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음악 알고 보니 그것은 단지 길이었을 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중 하나였죠. 저는 그곳에서 한 프로듀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녹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일을 쉬어도 될 것 같아. 이것을 전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있었죠.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전 그냥 그걸 원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음악을 갖는 것 그 후에요. 저는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가족들과 나눠 먹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난 그냥 경험이요. 그리고 갑자기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연주하지 않았다 절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악기를 연주했어요. 저는 노래를 작곡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는 마치 노래들을 받는 것 같았다. 소위 말하는 채널링을 받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부분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시죠? 꺼져. 그리고 이게 바로 그런 종류의 거야. 오늘 밤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머리를 두드리고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노래들. 그리고 음악 부분이 끝나고 나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노래들을 믹싱하기 위해 내슈빌에 갈 예정이었다.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고 이거 정말 흥미진진했죠. 알잖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곡들 중 일부를 EP에 수록하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싱글을 발매했죠. 2019년 10월에 컨트리 음악 방송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이었죠. 일종의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좋아, 내가, 있잖아, 해야 하나? 이 음악과 정말 잘 어울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물건들. 그리고 그런데 그 대신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가는 것이 적절했던 것처럼 중환자실로 돌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요컨대 음악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사실상 멈춰버린 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료계로 복귀한 후 그게 거의 그런 거였어요.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지금 나는 내가 여전히 확실히 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의 전통의학 중환자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에너지의학 및 에너지요법.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음악과 함께한 그 순간은 일종의 마치 입구 같았어요. 그것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제 뭐랄까 그런 종류의 것 말이에요. 과학적 사고방식과 아시다시피 제 논리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창의적인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의 또 다른 길로 나아가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열어주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 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내가 도는 의미에서 약간 다릅니다. 내가 세도나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19살 때 나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있었습니다. 개인 투어 중이었는데 그는 마치 우리도 거의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후에 호텔 방에서 저는 오후 2시부터 그 시간까지 잤어요. 다음 날 나는 대략 24시간쯤 깨어났다. 9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널러와의 세션이 끝날 무렵 2020년 폴 셀리그는 꽤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투시 능력을 가진 채널러. 그래서 저는 가이드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종류의 일은 하지 마세요. 세도나 소용돌이? 그러자 그가 말했다. 무엇이요? 일어난 일은 내 상사가 그랬다는 것이다. 의식은 물리적으로 통합되었다. 그 당시 내 몸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통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요. 때때로 두드러기가 나곤 했고 때때로 알다시피 얻게 될 거예요. 내 몸의 진동. 아시다시피 하나 내 몸의 특정 부위를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는 몇 주 동안은 몸 상태가 괜찮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 통합이었다. 이러한 더 높은 의식 수준. 일단 거의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대략 2023년 말이나 초쯤
2024 지금 제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식. 마치 내가 포털이라도 되는 것 같아. 마치 형체를 갖춘 목을 가다듬으며 포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다시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세타파 상태에 들어가고 그들도 마찬가지다. 세타파 상태.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편안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꽤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년에 걸친 명상수련, 몇 개월 또는 몇 년 아니면 호흡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식물의학. 하지만 그들은 거의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높으면 괜찮아. 그리고 그건 뭐든지 상관없어. 그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때.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아이아이 처음에 레이키 시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방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레이키. 이건 좀 다르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거의 그 이후로 삶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죽음의 경험. 저는 삶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위치저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괜찮을 거야. 내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내 경험에서 남겨진 것이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 하지만 제가 당시 접근했던 방식을 되돌아보면 30대 초반의 삶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매우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태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정말 실망한 적이 없어요. 제 삶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 항상 괜찮았어. 뭐랄까. 다른 사람이 와서 데려갈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난 10년 정도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점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발현과 에너지에 관하여 차크라와 같은 것들, 심지어 6개조차도 7, 8년 전 당신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말이죠. 레이키?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뭐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게요. 제가 레이키를 찾으러 갔을 때 그랬어요. 내가 겪는 일종의 신체적 증상들, 나는 더 높은 의식을 통합하고 있었다. 레이키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에너지와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레이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레이키와 그 효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락되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제 중환자실, 저는 50 정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접 손을 대면서 작업합니다. 내 동료들의 어깨 위에 그들은 그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중환자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또는 비행신경계의 일부 그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들에게 평온함과 휴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몇몇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가자, 그건 그냥 로리의 손이잖아. 있잖아. 이리 와서 나한테 입혀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좀 필요해 라고 말하죠. 전압. 그 좋은 거 좀 줘봐.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입니다. 간호사들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경험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것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느끼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치료법이 이용 가능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것에든 순응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것보다 적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침대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는가. 전통의학.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찾아옵니다. 고차원 의식 세션, 그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위치둘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아이야, 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자연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중립적이다.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라벨을 붙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것의 이름을 붙일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점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이에 의해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좋아, 뭐가 뭐고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경험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좋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함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안타깝게도 사물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관점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단순히 습관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무엇인지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마치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그리고 그중 하나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내게 준 경험은 거의 좋다 갑오처럼 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흡수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내가 겪는 모든 경험에 대한 접근 방식.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제게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내가 의식이 있는 순간이다.
사람들과의 세션 그리고 세타 상태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조금 가까워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인 동시에 그리고 아에 들어가다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졌기에 매우 강렬한 경험, 어린 시절에 몸 밖으로 나간 경험, 그리고 그 경험 시간의 정지. 나는 그때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거의 지난 2년 동안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정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 경험은 그거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렵습니다. 몸은 마치 당신의 인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경험이죠.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여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무한과 영원, 그리고 일종의 모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우리 몸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임사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육체를 떠날 때 그들은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경험, 심지어 영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모든 게 다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잠깐이나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나에게 아주 조금 준다. 아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비록 내가 아직 한계 안에 있지만 내 몸, 제가 가끔씩 할 수 있는 일이에요가. 그래. 하지만 너도 알잖아.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걸. 그건 마치 한꺼번에 떠오르는 생각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요. 제 생각엔 그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것 저는 가끔씩 공유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환자들이 함께 가는 것, 죽음을 통해. 저건 나는 믿고 그리고 나는 종종 말을 하지 않는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목격한 모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간호사로서의 제 경력과 제가 믿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육체로부터의 죽음은 더 크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환자들을 분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죽거나 뭐랄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예요. 예상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러다가 가족이 뭔가를 가지러 떠나면 커피 한 잔 그때 그들은 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함께 환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좋다, 모든 건 우리의 주파수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상황에 있을 때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몸을 압축하고 있어요. 빈도. 우리의 자연 상태는 오히려 더 에너지 상태, 영적인 상태,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파수를 일종의 압축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저는 죽음이란 우리가 그 압축을 해제하는 것뿐입니다. 그 주파수와 우리가 허용하는 것, 주파수가 다시 더 높아지도록 우리의 본연의 상태이며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 그러한 주파수에 있는 물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험 우리가 있는 주파수에서 그 다음에 제게는 그것이 흥분으로 느껴져요. 나는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또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느끼지 않나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험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외상성 사건이라면 그들의 죽음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나 익사 같은 사고 말이죠.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 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요. 몸 이전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며 고통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환자를 진료한 의료 종사자, 엄밀히 말하면 죽기 직전쯤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저것 무언가가 남았고 그것은 불꽃이고 에너지이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진료할 환자분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약합니다. 아시다시피 혈압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이지만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심장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이기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이기고 있는 거죠. 숨을 쉬고는 있지만 거의 쉬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보인다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면 2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중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과 폐, 그리고 그러면 그 시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이 너무 달라 보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 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즉, 단순한 심장 박동을 넘어 호흡근은 더 이상 그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에너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 그리고 그것은 전혀 억제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것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다른 주에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와 함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듣는다는 것은 매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부의 다른 측면,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말이죠. 그들 자신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당신은 곧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모험,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광활하고 너무 클 거예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한한 주파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능성. 하지만 당신이 그럴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말이죠.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상실은 현실이며 그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남겨진 것 그 자체로 그 손실은 완전히 진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직 주변에서요.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든요. 네. 하지만 저는 접근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그립고 사랑해요. 그들과 나. 당신도 알다시피 그 슬픔은 그건 진짜라서 가족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회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신이 느끼는 것 진품이며 그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 이 안에 우리가 선택한 이 삶에서 만약 당신이 그만큼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누군가에 대한 애착 그러면 만약 그들이 먼저 통과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나 그것은 거의 특권에 가깝다. 직접 가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경험했다. 저것.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랑을 갖지 못했어요, 우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분명히 감수해야 할 대가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건 당신이 그만큼 깊은 사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선 저것 그 결과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나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은 후에 더 이상은